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가득한 건강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배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배 속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때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당알코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소르비톨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배를 많이 먹으면 장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한 분들은 배 한 개만 먹어도 복통이나 묽은 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배에 들어있는 소르비톨 농도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배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예요. 배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인 펙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의 또 다른 주의점은 바로 찬 성질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 배는 대표적인 한성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많이 먹으면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배를 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말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배를 먹을 때 속쓰림을 느낄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는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한 과일이라서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잘 익은 배일수록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배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배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는 보관 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과 맛이 크게 달라지는 과일이에요. 먼저 배를 구입할 때는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과육이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배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과일이라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과일들의 숙성을 빨리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배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배를 씻을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 껍질에는 농약이 잔류할 수 있고 또한 배 껍질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배를 깎아둔 상태로 보관할 때는 레몬즙을 살짝 발라두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배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를 가열하면 소르비톨의 농도가 더욱 높아져서 설사 유발 효과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숙이나 배즙을 만들 때는 다른 재료와 함께 끓여서 소르비톨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차를 만들 때는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으면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를 냉동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냉동된 배는 해동 후에 식감은 달라지지만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소르비톨의 효과도 다소 줄어듭니다. 하지만 냉동배는 주로 주스나 스무디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배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배의 소르비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려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배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처음 배를 드시는 분이거나 소화기관이 민감한 분들은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배의 찬 성질 때문에 몸을 차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배를 다른 식품과 함께 먹을 때의 궁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생강, 꿀, 대추가 있어요. 생강은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꿀은 배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며 대추는 배와 함께 폐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술과 함께 먹으면 배의 소르비톨이 알코올의 흡수를 방해해서 숙취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체질별로 배 섭취법도 다른데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배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몸이 찬 분들은 배를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생강과 함께 우려낸 배차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배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이 적어요. 배를 먹을 때 껍질째 먹을지 깎아서 먹을지도 고민되시죠? 배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소화가 어려울 수 있고 농약 잔류 우려도 있어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깎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배에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과 아르부틴이라는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가을철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배를 꾸준히 드시면 목과 기관지가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배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배 한 개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6mm 수은주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배에 들어있는 팩틴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85%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천연 수분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술 마신 다음날 배를 드시면 탈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간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배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 한 개에는 약 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25%에 해당해요. 특히 배의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도 주목할 만해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페놀릭 화합물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인 아르부틴은 피부 미백 효과도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배의 해열 효과도 검증된 효능 중 하나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천연 살리실산이 해열과 소염 작용을 해서 감기나 발열 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배를 해열제로 사용해왔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또한 배에 들어있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보론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뼈 밀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의 천연 당분은 뇌 에너지 공급에도 효과적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과당과 포도당은 뇌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할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에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배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대부분 산성식품 위주라서 체내 pH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배 같은 알칼리성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체내 산알칼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배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리알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